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다들 아실 만한 이야기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도 좀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정리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달러 환율을 보니까 1325원입니다. 근 10년 내에 지금 최고까지 올라갔죠. IMF 때나 금융위기 이런 때 빼고 우리가 지금 위기가 막 엄청나게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달러가 올라가는 거는 좀 이례적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하고 있고, 저도 예상을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이라는 게 주식이나 채권 시장보다도 더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급등할 걸 예상하는 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저는 사실 좋습니다. 해외 작품 판매를 할 때 값을 우리나라보다 지금 뭐라고 하지? 한 2, 30%더 비싸게 팔고, 예, 제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맨날 요즘에 우리나라에 활동을 좀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네, 우리나라보다 해외 작품을 팔 때 제가 돈도 더 받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경쟁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망한 것도 아닌데 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지? 달러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냐? 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비단 그냥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로도 그렇고 모든 나라 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단 얘기는 모든 돈들이 달러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달러가 지금 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뭐가 어려워지고 하면 금값이 올라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모두 어려워지면은 달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 지금 금값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봐도 그렇고. 근데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최근에 몇 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는데 그러면은 돈이 예를 들어서 달러가 3배가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환율하고 생각을 했었을 때 달러가 값이 이렇게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양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좋겠지만 신기하게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 논리를 일단 제외하고 나서도 미국의 국방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미국을 되게 축복받은 땅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자, 미국을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는 캐나다가 있고 밑에 멕시코가 있기는 한데 전혀 위협이 안 되는 나라들이죠. 미국 측면에서는. 근데 인접해 있는 나라가 없어요. 남미도 사실은 인접해 있다라고 볼 수 없고 남미도 미국의 상대가 안 되겠죠. 어차피 미국의 상대가 되는 나라 자체가 없고 미국 혼자서 모든 나라를 상대해도 미국이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미국이 중국이랑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모르겠지만 중국이랑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것도 가깝잖아요. 우리들은 이렇게 전부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협이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미국은 이 모든 위협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게다가 힘은 제일 세요. 그래서 국방력하고 지정학인데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요즘에 아베가 저격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3차 대전도 우려를 하고 있어요. 3차 대전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내가 3차 대전이 났었을 때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 남극 같은 데나 북극 같은 데가 있으면 안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나의 모든 재산들 다 버려야겠죠. 3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겠죠. 네, 유럽이 다시 초토화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미 유럽에선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전쟁을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하고 대만도 위험하고 이런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사실상 미국에서
물론 뭐 중국이나 뭐 북한에서 엄청나게 멀리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 아주 정말 아주 극소수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누군가가 멀리서 이렇게 핵폭탄을 날리게 되는 걸 텐데, 근데 미국이 핵폭탄을 맞는 거랑 우리나라가 핵폭탄을 맞는 거랑은 뭐 천지 차이의 일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3차 대전이 일어나도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달러로 다 바꿔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있으면은 다 돈이 달러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꼭 달러 돈뿐만이 아니라 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자산을 달러로 된 자산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미국한테 밑보였더니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골로 가버리게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어떤 나라도 지금 미국을 골로 가게 할 그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는 없어요. 지금 물론 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여러 가지 머리를 써가지고 미국이 조금 힘들게는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어떤 나라가 미국한테 뭐 경제적으로 해가지고 막 제재를 가하고 막 한다. 그럼 옛날에 이라크처럼 미국이 가가지고 그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미국이 양아치 같은 것도 있고 깡패 같은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누가 가서 야 너네 돈 왜 이렇게 찍어냈냐? 너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났잖아.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건드릴 수 없다. 저는 아무튼 이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 가자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이겠죠. 제가 그전 영상에서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거는 돈을 갚아라라는 의미고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거는 돈을 대출받고 좀 많이 많이 써라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제가 얘기를 했었던 그런 뭐 자산화 이런 자산하고 이런 실물 경제하고 격차 때문에도 그렇고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돈을 미국에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더 필요한 것도 있고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근데 미국의 채권, 미국 국채 금리가 4%다. 그러니까 미국 채권이라고 하면은 미국 국채라고 하면은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불리거든요. 그 모든 이유는 제가 앞서 얘기를 했었던 네, 워낙 깡패적인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정말 미치게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채권 금리가 3%예요. 그러면은 한국 채권 금리를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네, 그래서 미국이 채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내가 100만 원을 미국에 넣으면 4만 원을 주는데 한국은 100만 원을 넣으면 3만 원을 준다. 안 되잖아요. 게다가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망할 확률보다 미국이 망할 확률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저러면 우리나라는 최소 5에서 6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같은 논리로 뭐 예를 들어 브라질이 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보다 더 부도날 위기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채권 금리를 14%로 올리면은 브라질 같은 데는 12%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브라질이 12%를 올린다고 해도 브라질 채권을 살까요? 그러지가 않겠죠. 네. 그래도 안전한 데로 가는 거예요. 돈은 안전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 위기마다 이번에 스리랑카가 부도를 겪었죠. 세계 여러 나라가 부도가 세계 여러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네. 스리랑카가 뭐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몇백억 원 수준이었다고 하죠.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라고 하면 너무 적은데 그것마저도 금리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외화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달러로 뭔가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같은 나라에서 야, 우리 채권 사면은 50% 줄게 라고 해도 안 삽니다. 네. 뭐 실제로 국채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안 사겠죠. 부도 나면은 그거 다 날아가는 건데. 네? 물론 뭐 국가 시스템에서 뭐가 있긴 하겠지만 애초에 기본 개념으로는 채권이 있는데 나라가 부도가 나면은 그 채권 못 갚겠다라고 배째는 거잖아요. 우리 파산했어요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깡패적이고 좀 안 좋은 건데, 미국이 자기네들이 경제 위기가 나가지고 스스로의 뭐 이렇게 통화 정책을 바꾸고 긴축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세계 여러 나라가 부도가 나요. 네. 이건 취약한 나라겠죠.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부도가 날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남미 국가라든가 조금 약한 유럽의 나라, 아니면은 동남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은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뭐 5%, 6% 기준금리 자체를, 채권 금리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러면은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서 다시 또 막 우리나라가 막 10%까지 갔어요. 브라질 같은 데는 진짜 30%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1년에 30만 원을 갚는 막 거의 고리대금업이 되는 거잖아요. 고리대금업을 계속 돈을 갚다 보니까 파산이 나는 겁니다. 파산이 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잘 사는 나라들이 그 나라의 막 재산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을 또 싼 값에 매수해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또 경제를 다시 또 살려내고 막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그런 것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중국이랑 러시아가 이렇게 막 반발도 하고 막 그러는 뭐 과정이죠. 네네. 뭐 우리나라에는 미국이 좋은 나라지만 모든 나라에 좋은 나라는 아니기는 하니까, 어찌 됐던 간에 미국이 가장 부도 확률이 지금 가장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음 발행할 때도 삼성이 그 현금화율이 제일 높거든요. 왜냐? 가장 망할 확률이 없는 어음이니까. 그래서 삼성 어음 같은 경우에는 어딜 가도 이렇게 현금화도 쉽고 거의 현금처럼 사용을 한다고 될 수도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어음이 점점 현금화율이 낮아요. 그거랑 똑같이 미국 달러는 어디 가도 쓸 수 있고, 사실 뭐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나라 통화가 없더라도 달러로 다 살 수 있거든요. 여행 가면은. 그 정도로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전쟁 나더라도 어디 가도 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 만약에 뭐 내가 어디 다른 나라 가가지고 우리나라 돈 준다? 그거 안 받아줄 겁니다. 달러로만 받아주겠죠. 근데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기준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면은 그 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고 다른 나라들도 환율이 급등하고, 뭐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엔화가 지금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자기네들이 벌어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 벌어진 그런 금융위기를 가지고 그게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막 쓰러지고 망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위기가 왔는데, 미국의 위기가 오니까 그래도 미국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해서 미국으로 돈이 몰리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상한 현상인데 지금은 그게 약간 뭐 국제 이렇게 경제 논리의 기본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제가 좀 예측해 보자면은,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조금 더 약한 몇 개의 나라들이 계속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부도가 몇 나라가 더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겁을 먹고 더 달러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채권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으로 돈이 막 몰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이제 좀 인하가 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면은 환율이 좀 안정되고, 아, 세계 경제가 다시 안정기로 돌아간다 싶으면은 다시 또 각자의 나라로 이제 사람들이 자산 배분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 자체를 미국 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아간다. 달러화 자산으로 몰아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위기가 있고
심지어는 그게 미국 때문에 생기는 경제 위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돼버리는 게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 세계 경제의 논리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통화를 이기기 위해서 통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위안화도 그렇고, 유로화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한 나라의 통화로 가지고 있으면은 미국의 통화를 이기기 힘드니까 우리끼리 힘을 모으면은 달러화를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았죠. 오히려 뭐 부작용들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유로화보다 뭐 이렇게 스위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캐나다 달러라던가 각 나라의 고유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환율 방어가 더 잘 돼요. 오히려 유로화가 더 약하게 된 거죠. 정말 이제 미국이 정말 네, 깡패 같은 나라다. 너무나 막강한 나라다라는 거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환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